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대결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장고 끝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청장은 민주당 공천의 꼼수와 배신, 자기 사람 심기 등 초악한 잔치였다면서 광주를 망치는 이들과 싸우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꾼들의 공천장이 아닌 주민들의 직접 심판을 통해 바르고 당당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19곳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2차 결선 투표 등이 진행되는 7곳을 빼고 광주 2곳, 전남 8곳 등 10곳에서 현역이 탈락하거나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혁신 쇄신을 앞세우면서 절반 이상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변화의 바람도 일었지만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컷오프 등 공천 과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출마도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대 비민주당 구도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 전남에선 나주와 장성, 무안 등 3곳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였으면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저희들이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을 제대로 된 당을 만들려고. 여기에 무소속 현역 단체장인 고흥과 장흥, 그리고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담양과 곡성 등 적어도 8곳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일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에 강한 조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와의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5명, 민주평화당 후보 3명이 당선돼 민주당의 아성이 흔들렸는데 이번에도 경선 과정에서 후유증이 따르면서 무소속 돌풍 여부 등 민심 양배와 함께 공천이 곧 당선이란 등식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반발과 잡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정 소화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당원 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은 오염된 권리당원을 빼고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목포시장 후보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민주당원 8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오염된 권리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한 겁니다. 매주 월수금 열리는 비대위 공식 회의가 아니라 일요일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놓고 논의의 배경은 딱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따르라는 모양새입니다. 목포지구장 당원 농구 유출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안건으로 올라가는 하진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졸지에 목포 지역 권리당원 1만여 명의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된 김종식, 강성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사자가 캠프에 있는 김종식 예비후보는 사퇴와의 선긋기에 힘을 주었고 이번 비대위 결정은 입당원서 유출 의혹과 김종식 후보가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식 후보 캠프 비서실 일정 관리 담당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러한 관련성조차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목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영암에서는 권리당원 신분을 속인 채 거짓 응답이 이루어지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전동평 예비후보가 우승희 예비후보를 비판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광양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차 경선을 앞둔 강진에서는 비공개되어야 할 1차 경선 결과를 강진원 예비후보가 공개해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승욱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인데 그걸 누출을 시켜가지고 전부 외부에다 알렸고 또 그 득표율도 정확하지도 않는. 민주당 비대위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내 일정 소화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전남 민주당의 혼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언어는 삼자적 화법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는 지선 공천 과정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호남과 광주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선거 때마다 시끄러웠지만 이번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영광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모 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모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133만 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18건 가운데 10건이 기부 행위였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각각 1,000명대 이하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휴일인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8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 200여 명, 여수와 목포에서 각각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2개 시군에서 99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월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에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론 아직은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첫날 표정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남학의 식당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목포의 한 공원.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써오다 보니 어느새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코레라 때문에 썼는데 이제 버릇으라 하니까 이것이 쓰고 있다 해서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목포 평화광장. 친구들과 함께 놀러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야외 현장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화창한 날씨에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편하지요. 아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숨도 쉬기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입술 주위가 부릅뜨고 그런 증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좋아요. 560여일 만에 해제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없이 활동하기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이 광주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아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난을 희망하는 고려인 난민도 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가족 5명과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루드밀라 씨.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임대 보증금과 2달치 임차료를 지원해준 덕분에 17평 남짓 아파트에서 새롭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광주에서 정착을 위해 일자리도 찾아보고 있지만 한 달에 50만 원 수준인 월세와 자녀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Мы должны отправить детей в садик, в школу. У меня нету средств, чтобы отправить детей. Поэтому я прошу помощи у Корейского Креста, чтобы нам помогли отправи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с документами и прочими.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수는 현재 200명이 넘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 광주에 터를 잡은 고려인들은 150여 명. 광주 고려인 마을이 2억 7천여만 원의 비용을 모아 15개 가구 등의 주택 임차 비용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전체 모금액의 30%만 남아 입국 대기자가 늘수록 시민단체의 지원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 월급 돈에는 너무 값이 올랐어요. 그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광산구도 최근 이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 외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입국 동포의 난민 지위 인정과 임대 보증금 지원 그리고 장기 비자를 변경해주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재외동포법을 보완해 고려인이 난민법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지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파업 등의 쟁의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는 대중교통 운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버스노사는 오늘 오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버스노조는 8.5% 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 1.5%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공천장을 받지 못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시장직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등의 사업이 민선 8기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서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2개월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광주의 경계를 뛰어넘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여수와 나주도 대상지로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의 지난달 29일 발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인 1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0년에 비해 11곳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에서는 여수와 나주가 새롭게 포함돼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수치인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목욕탕 이용객 9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2층 여탕 사우나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여탕 사우나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10세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53살 남성 A씨 등 주민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한 세대의 작은 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영산강권 멍멍파크 페스티벌에 함께한 업체들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나우리 등은 광주 MBC를 찾아 사료와 간식, 물티슈 등을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반려인구 40만 시대를 맞아 지난달 말 광주 남구 승총공원 일대에서는 멍멍파크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